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나라 때 최고의 문장가라고 하는 한유, 흔히 한퇴지라는 분이 쓴 사설이라는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도가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거기에 스승이 있다라는 겁니다.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과연 그대 곁에는 그대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스승이 이미 서 있는지? 이것이 질문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이도 신분도 체면도 아니다라고 한퇴지는 강조하고 있죠. 한퇴지는 오직 하나의 기준만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이 사설이라는 글은 지은이는 한유라는 분입니다. 당나라 중기의 문장가로 세속의 비웃음을 무릅쓰고 스승 노릇을 자처하면서 스승의 역할이 무엇인지, 스승이란 어떤 것이 스승인지를 글로 써서 세상에 공표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유명한 사설이라는 글입니다.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고문을 좋아하던 17살 이반이라는 제자에게 스승의 도리를 일러주려고 글을 썼다고 합니다. 핵심은 어디 있을까요? 핵심은 스승을 가르는 기준은 나이인가 신분인가 아니면 오직 도를 아는가. 핵심은 도를 아는가에 있습니다. 원문 한 자락 읽어보도록 하죠. 시고로 무귀무천 무장무소 토지소존 사지소존야. 시고로, 물론 글을 잘라왔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귀무천, 해석을 어떻게 하지요? 이걸 이중부정이라 하나요? 귀함도 없고 천함도 없으며 연장자, 여기 장자는 긴장자인데 연세가 많으신 분입니다. 연장자도 없고 젊은 사람도 없다. 젊은이도 없다. 다시 말해서 귀천과 장소를 따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토지소존에 도가 있는 곳에 사지소존여라. 스승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독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고로 무귀무천하고 무장무소요 토지소존에 사지소존야라. 이렇게 읽어볼게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스승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명쾌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퇴지가 말하는 스승의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핵심 첫 번째가 바로 전도입니다. 도를 전하고 수업, 업을 주고 학업을 가르치고 해혹, 혹의혹을 풀어주는 역할.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스승의 역할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도를 전한다라는 말은 옳은 이치와 마땅한 도리를 전해주는 거죠.
수업은 지식과 기회, 학문의 방법 등을 일러주는 것. 해혹은 스스로 풀지 못하는 물음에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혹이라는 겁니다. 혹시 어떤 분야에 있어서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나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닌 100일 이상 늘 마음속에 그 질문을 떨쳐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나요?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 해답을 얻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성인이 아닌 이상 우리는 반드시 공부를 하다 보면 의혹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 질문을 풀어주는 사람, 그게 바로 스승이 하는 역할이다 그거죠. 그런데 당나라 때는 아마 이런 풍속이 유명했었나 봅니다. 사대부 집단과 그 다음에 무당, 의원, 악사, 장인, 소위 말하는 중인들의 집단 사이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가 봅니다. 사대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식을 위해서, 즉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훌륭한 스승을 뽑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배우는 데에는 부끄러워했던가 봅니다. 그리고 개중에 스승과 제자라는 말만 나오면 때를 지어서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이도 비슷하고, 그죠? 지위도 비슷하고, 그런데 저희끼리 무슨 선생이고 제자고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비웃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위 낮은 일을 스승으로 삼으면 부끄럽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위라는 말은 그 앞에서 본 것처럼 귀천이 지위를 말하고 장소는 나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반면에 무당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악사라든지 장인들은 어떻을까요? 사실은 이분들을 사대부라는 사람들이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서로 배우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묻고 배우는데 체면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지혜에 있어서는 사대부가 그들에게 못 미친다는 결론을 얻은 거죠. 원문 한 자락을 더 설명하겠습니다. 논어를 읽으신 분들은 반드시 알만한 구절이죠. 삼인행, 즉 필유아사라. 한태재는 이 말을 갖다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행이라는 글자입니다. 행자를 일반적으로 갈행, 단일행 이렇게 풀이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거기서 좀 벗어나서 행자는 행한다, 실천한다. 사람이 살다 보면 반드시 일을 맞이하게 되고 그 일을 처리할 때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겠죠. 삼인행이라고 할 때는 세 사람이 그 일을 한다. 그 중엔 반드시 내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끼어 있는 세 사람의 집단 속에서 반드시 나보다 잘하는 이가 있고 나보다 좀 못한다고 하는 이가 있겠죠. 그래서 논어에서는 삼인행의 필유아사라는 말을 어떻게 했냐면 잘하는 일을 본받고 못하는 일을 경계 삼아라.
그러면 세상에 스승 아닌 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한태지가 공자의 말씀을 빌려다가 자기 논지를 뒷받침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스승과 제자는 위계가 아니라 순서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한태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반드시 스승만 못한 것도 아니고, 이 말은 스승이 반드시 제자보다 나은 것도 아니다. 어디에 바로 스승이 있냐? 도를 들음에 앞서고 뒤짐이 있을 뿐이다. 왜 그러냐 하면 학문과 기예, 기는 기술, 예는 예능입니다. 기예에는 저마다 전공이 있고 좋아하는 바가 있고 잘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스승과 제자라는 그 속에는 선후가 있습니다. 똑같은 전도라고 할 때 도를 먼저 접하고 먼저 깨달은 이가 있고, 나이가 어려도 먼저 접하고 먼저 깨달은 이가 있다면 후자는 뒤에 따라오는, 뒤에 배우려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깨달은 이를 본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태지는 비웃음을 무릅쓰고 쓴 글이 바로 사설인 거죠. 여기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항안이위사라. 이 항자는 항쟁, 항거 할 때 쓰는 항자죠. 얼굴빛을, 근데 실은 이게 항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끝까지 주장할 때 얼굴에 핏기가 돌고 굳세게 얼굴이 굳어있는, 아니면 얼굴에 자신감이 넘치는, 그것이 바로 항이거든요. 그래서 항안이라는 말은 얼굴빛을 굳세게 하여,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는데도 자기는 스승의 길을 가겠다고, 스승이란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 사설을 썼다는 거죠. 당나라 중기, 즉 한태지가 한참 왕성한 시기에 사대부 사이에서는 스승을 자처하는 일은 수치스러운 풍조로 여겼다고 합니다. 한태지는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 증거를 유종원이라는 분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한유만이 세속의 흐름을 돌아보지 않고 비웃음과 모욕을 무릅쓰며 후학을 불러 모았다. 이렇게 유종원이 한태지를 두둔하는 것, 내지는 편을 들어주는 것, 그런 측면으로 글을 썼다는 거죠. 자, 다시 질문을 한번 다시 던져봅니다. 과연 그대는 배우기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정말 배울 것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그저 체면 때문인가? 그리고 그대 곁에는 그대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스승이 이미 서 있지는 않은가? 바로 옆에 본받고 배울 만한 스승이 계실 수 있다, 계시지 않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짤막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글, 사설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죠.